미군 철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주로 한 얘기죠. 주한미군의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겠다. 2배를 요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 하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아우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무슨 얼마 올려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그 행동 양식은 그런 거죠. 최대한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다. 자국 중심주의.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 보이는 곳은 세게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 받고 안 들어주면 반이라도 받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문제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뭐 재밌는 얘기로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던 분이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처럼 변호사든 법률가들 직업병, 교수 직업병, 관료 직업병 뭐 이런 직업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업자도 약간의 직업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뭘 확 세게 던져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살려고 그러면 1,000원 줄게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한 다음에 그럼 5,000원 줄까? 또 기가 막히게 그럼 8,000원 줄까? 그러다가 이제 10,000원에 사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10,000원에 살라고 10,000원 줄게 이러면 절대 10,000원에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평생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상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밑자의 본전이니까. 손해볼 거 없죠. 근데 거기에 이미 우리 정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얼마를 올려줄까를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로지 한반도에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군대냐.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방위하기 위한 북박이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속기동군 형태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북한을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미군의 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로 오로지 그냥 주둔비 대주고 있는 일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미군은 어디에 주둔하든 자신들의 주둔비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게 뭐 자기 나라에 가 있으면 주둔비가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 와 있으니 이게 한국의 방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국도 좀 부담을 해라. 이익본만큼. 이게 원래 주둔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 시작된 이유지요. 원래는 뭐 알다시피 주둔비는 원래 부담하지 않았죠. 소파 협정에 하면. 근데 90년대에 주둔비 협상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미군과 관련돼서는 지나치게 이 굴욕적이고 종속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전 세계 미군이 진주한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이 진주비 부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둔 부담금. 독일은 18% 선을 부담한다고 하고 일본도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77%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배 또는 뭐 다 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군이 오로지 북박이 군대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있다면 그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주둔의 목적도 바뀌었고 이게 또 미국도 뭐 대한민국에 대한 뭐 우방으로서 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 국익 또는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주다 보면 그야말로 남는 것 없이 다 뺏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북한 당장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과 우리 상황들 때문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
경우를 각오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국방정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사례가 3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필요하면 철수하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몇 가지만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력 수준이 과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군이 없으면 소위 진다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군이 없는 경우에 남북 군사력을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11위 북한은 군사력 25위였다는 거거든요. 미국 군사연구기관이 조사한 거예요. 2015년은 차이가 더 많아서 2015년은 한국은 7위, 북한은 35위였던가 뭐 그렇습니다. 36위였군요. 36위. 군사력 차이가 방위력 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미군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동학혁명 때 뭐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2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하고 광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숫자는 뭐 압도적으로 동학군이 많았죠. 뭐 일본군 광군 숫자가 뭐 2,700명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마차 같은 데 놓고 이렇게 돌려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에 가끔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광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최대 화력이 화승총이었죠. 화승총에 나머지는 다 죽창, 뭐 칼, 쇠스랑 뭐 이런 거였는데 거의 일본군 광군 부상자가 1명이 죽었다든가 뭐 부상했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다 광군에 의해서 다 전멸당했죠. 동학군들이. 이게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죠. 지금도 아마 보시면 아파치 헬기 6대의 일개 부대가 뭐 대개 뭐 기계화 사단 1개 연대 정도 기계화 부대 1개 연대 정도를 충분히 상대한다고 해요. 그냥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이 올해도 4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1조 원대라는 거고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물가 수준 이런 거 다 따져도 최대로 차이를 내도 아무리 가깝게 계산을 해도 국방비 늘리려고 자꾸 막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최대한 만든 게 지금 4배입니다. 4배. 4배 남한이 많이 타는 거죠. 아무리 막 남한이 적은 걸로 계산해요. 북한이 많은 걸로 막 계산해봐도. 이런 상태에서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자주 국방이 안 되니까 미군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들의 국가 방위를 맡기고 의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심지어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맡겨놓고 우리는 전쟁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야말로 미국이 부당하게 주둔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면서 안 하면 철수하겠다 이러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미군이 이 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킬 때가 이 한반도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처럼 심하게 나오면 아마 주둔비 우리한테 주고 주둔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미국의 필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본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도 이 점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국방을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지금 이제 국방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의무복무기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일부에 국방개혁 관련된 의견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저는 좀 군을 정예화하고 또 현대전에 좀 맞게
국민들의 부담도 좀 줄이면서 군을 좀 스마트 강군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뭐냐면 그냥 모병제로 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게 됩니다. 절대 안 가죠. 지금도 뭐 없는 병 만들고 서류 조작하고 해외로 탈출하고 뭐 이러면서 군대를 안 가는데 모병제 하면 절대로 안 가겠죠. 이거는 국민 개병주의, 병력 의무에 좀 부합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병력 의무는 지금처럼 지대. 의무병은 복무 기간을 지금 현재보다는 기초훈련 정도를 하고 잠시 병력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10개월 정도로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63만 명인 이 현역병원들을 원래 정부가 수립했던 계획대로 50만으로 좀 줄이고 대신에 전문 전투병, 소위 전투포로라고 불리는 전투 전문 요원들, 그 다음에 무기 장비 다루는 전문 요원들을 한 10만 명 정도로 이건 모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모병을 해서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만들면 이게 실제로는 군 전력도 강화되고 국민들의 의무 복무 기간도 절반 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뭐 군인들 막 뭐 입대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뭐 무기 장비 뭐 전투 이런 데만 익숙할 만하면 다시 전역하고 또 데려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만 명 정도의 전문 전투요원과 그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 요원을 모병을 하게 되면 비용은 뭐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잡더라도 약 3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10만 명, 13만 명을 감군하고 거기서 생기는 절감액 정도로도 상당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고 전투력은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의무 복무 기간 짧아지는 이런 삼중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뭐 중공군 인해 전술할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를 첨단하고 전투병을 정렬하고 그다음에 장비, 무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여러 방면에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 10개월 정도 의무 복무할 사람 하고 나는 가는 길에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줘서 뭐 한 3년이든 이렇게 복무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인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50만으로 감군하고 13만 명을 줄이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이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 간부들 일자리 때문에 그런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국방도 강화하는 전투력, 국방력도 방위력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미군 철수 논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가 좀 너무 길었죠. 저는 이걸로 제 말씀 드리는 것을 마치기로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셨어요. 은사님이시던 우리 이상돈 의원님 이제는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 교수였었죠.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뭐 재밌는 얘기로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던 분이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처럼 변호사들, 법률가들 직업병, 교수 직업병, 관료 직업병, 뭐 이런 직업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업자도 약간의 직업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뭘 확 세게 던져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살려고 그러면 1,000원 줄게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한 다음에 그럼 5,000원 줄까? 또 기가 막히게 그럼 8,000원 줄까? 그러다가 이제 10,000원에 사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10,000원에 살라고 10,000원 줄게 이러면 절대 10,000원에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평생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2배 또는 뭐 다 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군이 오로지 붙박이 군대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있다면 그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주둔의 목적도 바뀌었고 이게 또 미국도 뭐 대한민국에 대한 뭐 우방으로서 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 국익 또는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주다 보면 그야말로 남는 것 없이 다 뺏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북한 당장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몇 가지 미군은 어디에 주둔하든 자신들의 주둔비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게 뭐 자기 나라에 가 있으면 주둔비가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 와 있으니 이게 한국의 방위에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국도 좀 부담을 해라 이익 보는 만큼. 이게 원래 주둔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 시작된 이유죠. 원래는 뭐 알다시피 주둔비는 원래 부담하지 않았죠. 소파 협정에 하면. 그런데 90년대에 주둔비 협상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미군과 관련돼서는 지나치게 이 굴욕적이고 종속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전 세계 미군이 진주한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이 진주비 부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둔 부담금. 독일은 18% 선을 부담한다고 하고 일본도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77%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 협상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손해볼 거 없죠. 근데 거기에 이미 우리 정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얼마를 올려줄까를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로지 한반도에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군대냐.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방위하기 위한 북박이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속기동군 형태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북한을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미군의 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로 오로지 그냥 주둔비 대주고 있는 일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미군 철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주로 한 얘기죠. 주한미군의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겠다. 2배를 요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 하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아우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무슨 얼마 올려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그 행동 양식은 그런 거죠. 최대한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다. 자국 중심주의.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 보이는 곳은 세게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 받고 안 들어주면 반이라도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문제도 요구하는